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풀모너리 인펙션 중에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인 결핵 튜버클로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버클로시스는 만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요. 빈곤층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함유된 입자를 흡인했을 경우 감염될 수 있고요. 비호흡기 결핵은 결핵균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었을 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18,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에서 로맨틱 디지즈라고 불리웠습니다. 결핵 환자의 경우에 매우 야위고요. 그 다음에 창백하고 신열이 있기 때문에 분홍빛 뺨을 특징으로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런 특징이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인들과 천재적인 지성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요, 낭만주의 시대의 하나의 이상적 형상이라고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감염성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낭만적이고 미스테리한 질병이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면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가 결핵에 걸렸다는 기사와 그래프를 보면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해마다 결핵에 걸린 의료인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결핵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만 500명에 달한다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로 결핵 환자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빈도가 많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결핵 사망률, 발병률이 1위고요. 2003년 이후에도 발병률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결핵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 치과 의사로서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유행하는 것은 원래 위생적인 개념이 없던 시절에 걸렸던 부분이 많은데 그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여성들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가지고 면역이 억제되는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혹은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감염에 의해 유가종성 병변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엑시도 페스트 바실러스 균이기 때문에 엑시도 페스트 스테이닝을 하면 이 왼쪽 아래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들 세균이 이렇게 붉게 염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핵균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케이셔스 네크로시스인데요. 유관 병변을 보시면 꼭 치즈양 모양의 괴사 조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그래뉼로마 병변이 림프절 병변과 합쳐져서 초기 결핵성 복합체인 곤 포커스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은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곤 포커스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이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을 포함하고 있는 소립자들이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대화 중에 외부로 배출되면서 비말 감염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사람 대 사람으로 공기 전파가 가능합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당뇨병, 만성 신부정, 영양 결핍, 알코올 중독자 등 면역 억제와 연관된 환자에게서 발생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는 결핵이 철저하게 면역력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결핵 균주가 한 10에서 30% 정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도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균의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에 약 90%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병이 된 경우에는 주로 체중 감소라든지 발열, 오한, 또 특징적으로는 밤에 땀이 나는 나이트 스웨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폐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침이라든지 피를 토해내는 객혈, 그다음에 흉통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핵의 발병 기전을 보면은 0에서 3주 내에 원발성 폐결핵 같은 경우에 마이코박테리움의 독성 균주가 결핵 세포벽에 메노주로 덮인 당 지질을 인식하는 대식세포의 메노주 립세토의 작용으로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매추레이션 어레스트라든지 pH 엑시드가 결여된다든지 인이펙티브한 파고 라이조존 포메이션에 의해서 정상적인 살균 반응을 방해받게 됩니다. 또한 이 NRAMP1이라는 게 있는데요. Natural Resistance Associated Macrophage Protein인데 이 유전자의 다형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이 마이크로박테리움의 증식에 의해서 세균 혈증이 생기고 여러 사이트로 파종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균 혈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무증상이거나 경한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3주가 지나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식세포에 포식된 항원은 이게 가공이 된 상태로 돼 가지고 MHC2와 같이 이 CD4를 갖고 있는 헬퍼 T셀에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CD4 헬퍼 T세포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것이 림포사이트와 대식세포를 더욱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대식세포는 일부 결핵균을 포식하고 일부는 죽게 만들긴 하지만 또 일부는 상피항세포, 에피셀로이드 셀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랑게란스 거대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걸락괴사의 정확한 발병 기전은 모르지만 이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분비한 각종 사이토카인의 작용으로 걸락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결핵의 종류를 살펴보면 진행 단계에 따라서 1차 결핵과 2차 결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차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에 처음으로 감염된 경우이며 본 컴플렉스가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1차 결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거에 결핵에 노출되지 않고 감작되지 않은 환자에서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노인과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서 감수성이 높습니다. 이 1차 결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치료가 되고 무증상이거나 대체로 임상적 질병 상태로 진행하지 않고 약 한 5% 정도만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을 통해서 결핵이 전파되어 간이나 비장에 밀리어리 TB를 발병시키는데 이때 폐 외의 다른 장기로의 침범 정도는 면역 억제 정도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2차 결핵인데요. 이 세컨더리 튜버클로시스는 체내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재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핵균에 이미 감염되어 1차 결핵을 겪고 무증상으로 잠복기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대량의 맹독성 막대균의 감염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폐의 새로운 병변 또는 호흡기의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임상적으로는 발열, 객혈, 흉막 삼출, 전신 세약 등의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요. 걸락 유가종이 생긴 후에 응결되거나 기관지 내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걸락 물질이 액화되어 기관지로 배출되면 공동을 형성하는데 이 공동화는 2차 결핵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응 조직이나 척회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핵은 숙주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전파되는 기전을 보면 결핵은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 전파돼서 말초장기에 수많은 조그마한 병변이 생기는 좁쌀결핵, 밀리어리 튜버클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밀리어리 튜버클로시스란
개개의 병소가 현미경상이나 혹은 육안적으로 보이는 폐 실질의 병소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좁쌀 씨앗과 닮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서 림프나 혈액의 흐름을 통해 결핵균이 확산되면 모든 장기에 뭔가 씨를 뿌리듯이 무수한 미세 변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스플린과 브레인 조직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좁쌀 결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결핵균이 이렇게 혈행성으로 전파되면 여러 말초 장기에 큰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기 외의 결핵으로 익스트라 풀모너리 튜버클로시스의 좋은 예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에 있는 결핵성 내막염 같은 거, 그 다음에 목 부위에 이쪽에 림프절에 나타나는 스크로플라, 그 다음에 척추 골수염인 포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유로제니탈 리전에서 생기는 유로제니탈 튜버클로시스 등이 있습니다. 결핵의 병리 조직학적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유가종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직 소견에서 보시는 동그란 모양의 이 덩어리들 보이시죠? 이것이 그래뉼로마, 유가종입니다. 이 유가종에는 4가지 구조가 관찰되는데요. 이 중심부에 보면 케이셔스 네크로시스, 이 치즈양 모양의 건락계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 뉴클리오티드 자이언트 셀, 랑게란스 타입의 거대 세포인데 이러한 것들이 관찰됩니다. 또 유가종 내에 보시면은 에피셀로이드 셀, 즉 마크로파지가 이제 변형된 세포인데요. 이러한 세포가 관찰되고 그 주변부로는 이렇게 림포사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종은 모든 결핵 감염의 소견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부 건락계사와 이 자이언트 셀들이 특징적으로 관찰되게 되어 있습니다.